안녕하세요. 요즘 모두가 인플레이션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석에서는 그 정반대, 바로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는 한 경제학자의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맞아요. 뉴스만 켜면 온통 물가 상승 걱정이죠. 그런데 아주 저명한 채권 전문가인 레이시 헌트는요. 아니, 진짜 위험은 그 반대야 라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의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헌트의 주장은 이겁니다. 디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헌트가 제시하는 6가지 핵심 증거를 하나씩 따라가면서요. 그의 디플레이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의 주장은 크게 6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용시장이나 소비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지표에서부터 정책이나 기술 같은 거시적인 흐름까지 이 6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가장 구체적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요인들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일자리, 우리들의 씀씀이, 그리고 산업 생산량입니다. 헌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그는 우리가 노동시장을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일자리를 세는 방식에 있어요. 우리가 매달 뉴스 속보로 접하는 고용보고서 CES가 있고요. 이것보다 훨씬 정확하지만 발표는 좀 느린 분기별 전수조사 QCEW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무려 마이너스 78%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한 데이터로 보니까 2024년 2분기부터 1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가 월간 보고서에서 말한 것보다 78%나 적었다는 거예요. 190만 개요. 아니요. 실제로는 겨우 42만 개에 불과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차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풀려진 유령 일자리는 아주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소득 통계가 바로 이 부풀려진 숫자를 기반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가계 소득과 소비 여력은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부유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버티기 위해서 저축해둔 돈을 까먹으면서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세금 감면도 단기적으로 소비를 확 늘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사람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일단 저축을 하거나 빚부터 갚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 소비는 생각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세 번째 증거는 산업 부문의 양극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K자형 경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AI 같은 첨단 분야는 저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데 경제의 뿌리가 되는 전통 산업은 반대로 아래로 푹 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약해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 일자리는요. 사실 임금도 더 높고 근로시간도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 가계소득에 직접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요. 더 큰 거시적인 힘들이 어떻게 디플레이션을 향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근거는 정책입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돈을 엄청 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긴축 기조에 가깝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중에 푸는 돈의 양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헌트는 우리가 관세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수입품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보복 관세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무역과 투자를 얼어붙게 만들고 결국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연구 결과가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관세가 결국에는 물가를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근거는 기술 변화 속에 숨어있는 역사적인 패턴인데요.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AI 같은 엄청난 혁신 기술이 나타나면 너도 나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 과잉 공급을 낳고 거품 붕괴로 이어집니다.
1870년대 철도 열풍이나 2000년대 닷컴 버블이 딱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AI 붐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바로 헌트의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헌트의 주장이 맞아서 정말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 전문가답게 헌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장기 국채가 최고의 투자처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그 반대로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강력한 반론이 하나 있어요.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과연 채권이 계속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채권 대신에 전통적인 안전자산,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눈을 돌리는 전략도 나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헌트의 디플레이션 경고가 과연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역사상 유례없는 정부 부채가 모든 경제 법칙을 뒤엎는 새로운 변수가 될까요? 어떤 길이 진정한 안전으로 이어질지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간입니다.